네, 어제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 아마 접하셨을 겁니다. 관세청 산하 기관에 관세평가분류원, 관평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청사는 대전에 있는데 대전에 있는 곳은 사실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경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전도 하지 못할 세종시에다가 신청사를 짓고 또 직원들은 공무원 아파트 특별 공급, 특공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 두 분께 좀 자세하게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지금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2005년도에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들을 다 선정을 해서 고시를 했어요, 행안부에서. 그러니까 어느 기관이 세종시로 가고 또 어떤 기관은 계속 현재 있는 곳에 유지하는지 하는 부분을 다 공시를 했습니다. 고시를 했고요. 관보에도 다 게재를 했고요. 근데 거기에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관세평가분류원, 관평원은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세종시로 내려갈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이건 2005년도 이미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2015년 10월에 관세청이 청사 세종 이전을 추진을 합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원래 내려가지 않는 대상으로 고시가 이미 된 곳이 왜 내려가는 쪽으로 추진을 하는지, 청사를 새로 세종시에 짓는 걸로 추진하는지가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추진이 된 다음에 2016년 5월에 기재부에 신축 예산을 요청을 해요. 근데 기재부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에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 부분을 제대로 점검을 하고 예산을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통과가 돼요. 그리고 나서 2018년 2월에 이제 행복청이라고, 이제 행정복합도시청이라고 그러죠. 행정복합도시 세종에 있는 그 도시를 짓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곳인데, 여기에 관평원 이전 대상 아니라고 다시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 이제 그렇게 됐는데 2020년 5월에 세종청사가 이미 완공이 돼버려.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한 반 정도가 지어진 상태에서 행복청에서 이거 이전 대상 아니라고 다시 확인해 줬으니까 더 이상 중단할 수 없으니까 계속 해야 된다 해가지고 완공을 하는 거죠. 실제 내려가지도 않았어요. 건물 활용도 안 하고 있고 사용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 청사 이전이 중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걸로 가정을 해서 거기에 내려갈 사람들이 미리 특공이라고 그러죠. 특별 공급이라고 하는데요. 세종시의 아파트 중에 이제 공무원들이 세종시로 이주했을 경우에 특별 분양을 해줍니다. 경쟁률도 낮고요. 조금 더 싼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지난번에 2억에서 3억 정도의 분양을 받았어요. 지금 현재 시세가 10억입니다. 그럼 얼마가 올랐습니까? 그래서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내려가지 못하는 기관인 걸 알면서도 일부러 내려가는 것처럼 하고 청사를 짓고 그렇게 해서 특별 공급 분양 받고 돈을 번 게 아니냐. 이제 투기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지금 비난이 일고 있는 거죠. 자,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아파트를 공무원들에게 특별 공급을 해주는 이유는 이제 이렇게 청사에 이전을 해서 이곳에서 자리를 잘 잡고 일을 열심히 해달라 이런 뜻일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번 관평원 사례를 보면은 뭐 세종시 이전도 못했는데 직원들은 아파트 특별 공급을 받아서 어마어마한 시세 차익을 생겼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평론가님 이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우리나라 정부에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입니까? 나라 돈 171억 원을 이렇게 쓰는 게 쉬울 줄은 몰랐습니다. 평범한 국민들은 171만 원 벌기 위해서 피땀을 흘려서 일하는데 171억 원 써서 이 영상 사진 보니까 먼지가 풀풀 날리고 쌓여 있더라고요. 텅 빈 건물이 되었고,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는 세종시에 이전도 하지 않았는데 이 이주를 명목으로 해서 관평원 직원 49명이 이 특별 공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분양가가 보통 2억에서 5억 정도였다고 하는데 현재 시세는 다 10억이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앉아서 돈 버는 게 이렇게 참 쉬운 거죠, 공무원들한테는.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아파트 청약 받으려면 뭐 가점 생각해야 되고요, 추첨 생각해야 되고요. 가점은 웬만하면 뭐 자녀 여럿에 무주택 기간 15년, 20년 채워야 한번 도전해 볼 만하고, 추첨은 요즘 수도권 웬만한 지역 전부 다 600대 1, 800대 1 이럽니다. 근데 세종시 특공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 세종시로 이사 오는 거 좀 편하게 해준다고 대부분 경쟁률이 2대 1, 3대 1밖에 안 돼요. 그리고 세종시 아파트 값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뛰었죠. 저는 감히 이 관평원 사태가 제2의 LH 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직접적으로 권력의 핵심부가 개입돼 있다는 생각을 지우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관평원은 사실 힘이 약해요. 관평원장이라고 해봤자 4급 서기관밖에 안 됩니다. 그 상위 기구인 이제 관세청이 개입되는 건데, 행정안전부에서 여러 차례 제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밀어붙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관세청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과거 참여정부에서 같이 근무했던 경력이 있죠. 김영문 전 관세청장. 이 대통령과 친한 권력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서 국민 세금이 날아가고 그 공무원들은 투기에 준하는 수준의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점,
바로잡지 못한다면, 뭐 어떤 법률적 검토를 해서든 특공 분양 취소하고 이 시세 차익 다 환수하지 못한다면 이게 나라냐는 질문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지금 어떠한 의혹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명확하게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세종시 특공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사실은 공무원들 사이에 그렇게 인기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관 이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공무원들 사이에서 좀 비토 분위기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또 부동산 값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 세종시 특공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죠. 아울러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세종시 지난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40%가 넘습니다. 그만큼 공무원들이 또 시세 차익을 많이 챙긴 것도 부인할 수가 없는 와중인데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표를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관평원이 이전을 추진한 날짜가 2015년입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중간에 잘못된 것도 알았습니다만 결국은 바로잡지 못하고 지금 이 지경까지 왔는데 한 가지 궁금한 내용이 6년 동안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언론에서 알지 못했다가 이제 드러나게 됐는데 아울러 여러 부처기관들이 지금 관련이 돼 있기도 합니다. 이 사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가장 잘못한 사람 한 사람만 꼽으라면 김부겸 총리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예산 배정된 건 2016년이고 박근혜 정부부터 누적돼 왔던 잘못인데 왜 제가 김부겸 총리를 언급하느냐? 네. 행안부에서 처음으로 이 사태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관세청에 이거 이대로 공사하면 안 된다. 당신들은 이전 대상이 아니다고 통보한 게 2018년이었습니다. 그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바로 김부겸 총리입니다. 아예 몰랐다면, 정말 신경을 못 쓰고 있다가 몰랐다면 그것도 어이없는 일이지만 최초에 2018년에 행안부에서 인지를 했는데 막지 못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때 관세청장이 이미 50% 이상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고 밀어붙였어요. 물론 그 김영문 전 관세청장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핵심 측근이죠.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이고 노무현 청와대에서 이 민정수석실에서 같이 근무했다는 선골 중에 선골인데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았다가 낙선한 이후에 지금은 또 주요 공공기업의 사장으로 가 있어요. 좋은 자리 다 챙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과의 파워게임에서 김부겸 장관이 밀려서 차마 중단을 못 시켰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그 같은 권력의 속사정을 국민들이 이해해 줄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2018년도에 문제를 알았다면 무슨 수를 써서든 직을 던져서라든 이건 적법한 이전 절차가 아니다라면서 막았어야 되는데 그때 막지 못하고 유야무야 흘려보내다가 결국 건물 다 지어지고 나서 2019년도 하반기에 전해철 장관이 오면서 이 부분 문제가 본격화됩니다. 전해철 장관이 법률 검토를 받으라고 지시하고 감사를 청구해요. 그러면서 이전이 멈추게 돼요. 참 또 재밌는 게 김부겸 총리보다는 전해철 장관이 훨씬 더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측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친문의 실세가 행안부 장관으로 오니까 바로 문제 제기가 되면서 이조가 스탑이 됩니다. 근데 김부겸 총리는 아시다시피 비문이죠. 친문은 아니죠. 거기서는 이제 말발이 좀 안 먹혔던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책임 있는 부처의 장관으로서 불법성을 2018년도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하고 지금 총리가 된 다음에 본인이 2018년도에 알았던 거 막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엄정하게 조사해서 조치하겠다, 특공 취소도 검토하겠다는 건 좀 상당히 나쁘끄러운 일이 아닐까. 결과적으로는 당시 장관이었던 김부겸 총리 책임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역시나 김영문 전 관세청장 그리고 본인의 고등학교 후배를 이런 핵심 관세청장으로 앉혀서 이렇게 행안부 장관도 얻지 못할 만큼의 권력을 사실 위임해준, 방치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도 결코 가볍다고는 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물론 장혜찬 평론가의 추측입니다만 일단 행정안전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조율하고 대처하지 못한 부분만큼은 분명히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이 외에도 사실은 여러 부서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예산을 집행을 했고요. 감사원 청구를 받았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자신들이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러는 동안 건물은 올라갔고요. 지금 유령 청사로 남아있는 중입니다. 170억 원의 혈세가 들어가 있는데 1년째 그대로 방치돼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부서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될까요? 이게 총체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처음에 2015년도에 관세청에서 청사 세정 이전을 추진을 합니다. 이때부터 걸러냈어야죠. 그러니까 추진할 때부터 문제가 있다는 거 밝혀냈어야 하는데 그때도 밝혀내지 못했고 또 기재부의 신축 예산을 요청한 2016년 5월이에요. 그때도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그때도 또 못 밝혀냈어요.
그리고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 박근혜 정부에서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넘어온 거면 그 다음엔 밝혀내야 되죠. 그것도 또 못 밝혀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총체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재부나 행복청이나 지금 행안부도 마찬가지고 각각의 부처들이 그 하나만 한 부처만 제대로 잘 관리해서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고 제기를 해서 바로 잡았던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게 계속 아무런 모든 이 부서들이 이런 문제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넘어오고 또 다른 부서에 가서는 책임 안 지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문제가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왜 그리고 서로 기재부 그다음에 뭐 행안부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관세청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처들이 실제 행복청도 마찬가지고 실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잡아내지 못하는 이 시스템의 문제 자체를 바로 잡아야 된다. 네. 어쨌든 이게 박근혜 정부 때 시작은 됐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드러났으니 문재인 정부 마감하기 전에 이 문제를 잘 밝혀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왜 이런 시스템 간에 서로 간에 부처 간의 견제와 관리 그다음에 어떤 문제점 발견이 안 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발견해서 시스템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느 한 곳에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발견됐을 때는 즉시 멈출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그런 어떤 체계도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로만 어떤 부처 간에 떠넘기기, 책임지지 않기 이것이 커다란 기획재정부니 행정안전부니 관세청이니 이런 부처 사이에서도 또 공공연하게 좀 이루어졌던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김부겸 국무총리 발빠르게 법리 검토 정확하게 하라고 좀 지시를 했습니다. 수습에 나선 건데 그러면 혹시 교수님 뭐 법리 검토해서 특별 공급 취소하는 것도 가능한 걸까요? 뭐 가능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또 네. 가능하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국민적 감정을 봐도. LH 사태 이후에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화가 났습니까? 본인들이 어떤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어떤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본인의 어떤 정보 입수에 유리한 점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국민들은 전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들이 이익을 취하는 이런 구조 때문에 화가 나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 이건 일벌백계 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방법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물론 법적으로 해야 되겠죠. 불법적인 일을 할 수 없지만 법에 있는 모든 방법과 어떤 체계들을 규제들을 다 동원해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공급 같은 경우도 다 환수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심지어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 발견되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벌금까지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2배, 3배 정도 더 많이 다시 되돌려놔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게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어떤 유리한 상황, 유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 것을 그냥 넘어간다. 그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부겸 지금 총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이 책임지고 이 문제를 검토해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부당 이익을 챙긴 사람들에서 철퇴를 가하고 그들이 이 얻은 이익의 2배, 3배로 다시 되돌려 놓도록 만드는 그런 어떤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최 교수님 뭐 2배, 3배로 뱉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굉장히 강경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여기서 또 의문이 드는 내용이 하나 있죠. 비단 관평원 이곳 하나만의 문제일까 싶었는데 예를 들어 해양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인천에 있다가 세종으로 이전했다가 다시 인천으로 왔습니다. 2년 만에 다시 왔다 갔다 했는데 그동안 벌써 이곳의 공무원들 특공 혜택을 받았고요. 새만금 개발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도 5년 만에 세종에 있다가 군산으로 돌아갔는데 역시 공무원들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특별 분양 혜택, 특공 혜택 폐지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드높습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공정의 관점에서 공무원들의 특별 공급은 굉장히 불공정합니다. 과거에 세종시 이주하는 게 인기가 없을 때야 이런 식의 혜택을 줄 수 있었다고 보지만 지난해 1년 동안 가장 부동산이 많이 오른 곳이 바로 세종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이 부동산 상승장을 본인들의 이 자산 증식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실제로 세종에 거주하지도 않는 공무원들이 특공을 통해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 국민들의 이 허탈감, 어떻게 이 정부에서 만회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해경 같은 경우도 다시 지역을 인천으로 옮겼고 새만금청 같은 경우도 세종시에서 거주하거나 업무를 보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특공 자격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앞서 이야기했던 관평원도 마찬가지고요.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손쉽게 앉아서 뭐 5억, 10억씩 버는구나. 이런 국민들의 생각, 분노가 들끓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이들은 심지어 취득세와 지방세도 감면 조치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공급의 이 청약 경쟁률이 보통 수백 대 1을 상회하는데 공무원 특공 같은 경우는 2대 1, 3대 1 공무원들한테 그냥 거저 주는 거예요.
이 같은 특공제도 자체가 저는 이제는 존속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요. 만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공제도가 유지돼야 한다면 반드시 실거주와 전매 제한을 굉장히 깐깐하게 둬야 된다. 네. 지금 민간에게 주어지는 규제보다 특공 규제가 훨씬 더 없어요. 더 허들이 더 낮아요. 실거주하지 않는다면 특공을 못 받게 하거나 받아도 바로 환수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고 이 특공 받은 아파트를 팔기 위해서도 최소 10년 이상은 전매 제한을 두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네. 이 공무원 특공이 투기의 장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부 규정이 강화됐습니다만 이것 갖고도 모자른다라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분명히 제2의 LH 사태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바로잡을 수 있을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